당신이 15년간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당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두고 있다는 쪽지를 건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순간 20년 전 당신이 숨겨온 비밀까지 떠오른다는 거예요.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윤서진은 한서그룹 본관 34층 VIP 라운지 유리창을 바라보며 이 끔찍한 가능성을 되뇌었다. 아니, 정확히는 이 악몽 같은 추측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젯밤 한서은행 창구에서 받은 그 쪽지 때문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인,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의 목소리에 서진은 정신을 차렸다. 오늘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시어머니 박여정 회장이 정해놓은 가게 점검의 날이었다. 서진은 한서은행 VIP 창구에서 그룹 계열사 임직원 가족들의 생활비를 정리하고 각종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겉으론 며느리로서의 당연한 의무였지만 실상은 시어머니가 그룹 내 모든 인맥과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네, 지금 은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받자 박여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진아,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도현이가 요청한 계좌 이체권,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절대 건드리지 마라. 알겠지? 네, 어머니. 그런데 도현 씨가 무슨?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백화점에서 지훈이 양복 하나 골라와라.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단다. 또 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 15년째,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늘 이렇게 일방적이었다. 지시와 명령, 그리고 감시. 한서은행 VIP 창구에 도착한 서진은 담당 직원 이 과장에게 인사를 건넸다. 부인께서 오셨군요. 오늘 처리하실 업무가 꽤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 자리에 앉자 이 과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와 함께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아, 그리고 이건 누군가 부인께 전해달라고 맡기고 간 건데요. 누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까지 눌러 쓰고 계셔서. 다만 목소리가 젊은 남성 같았어요. 서진은 쪽지를 펼쳤다. 볼펜으로 삐뚤삐뚤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당신 남편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다. 쪽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재빨리 주워들었다. 부인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서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쪽지 내용으로 가득했다. 남편 한지훈의 바람. 그럴 리가 없다. 아니,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진은 은행 로비 한켠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남편의 사촌 동생이자 한서그룹 전략기획실 상무인 한도현이었다. 그는 신문을 들고 있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분명 서진을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도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서진은 다시 그 쪽지를 꺼내 들여다봤다. 다른 여자에게 아이가 있다고.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대학교 2학년 여름 서진은 첫 연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었다. 하지만 미혼모가 된다는 것이 두려워 결국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 보냈다. 그 남자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서진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지금의 남편 지훈과 만난 건 그로부터 3년 후였다. 지훈은 서진의 과거를 모른 채 청순한 대학원생인 그녀에게 반했고 박여정 회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다. 혹시 서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설마 20년 전 자신이 입양 보낸 그 아이가 지금 남편의 불륜 상대가 키우는 아이와 같은 아이일까? 너무 황당한 추측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집에 도착하자 마침 남편 지훈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서진아, 벌써 왔네. 나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 가야 해. 오빠, 오늘 저녁엔 집에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미안, 다음에 보상할게. 지훈이 서둘러 나가려는 순간 서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오빠,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만약에 20년 전에 헤어진 연인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여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 당황과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드라마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글쎄, 아마 복잡할 거야. 기존 가정도 생각해야 하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황급히 집을 나섰다.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다. 그 쪽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지훈은 자주 야근이나 회식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지만 오늘따라 유독 의심스러웠다. 새벽 2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지훈이 침실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서진은 주먹을 꽉 쥔 채 다짐했다. 20년 전 버린 아이와 남편의 불륜, 그리고 시어머니의 진짜 속셈까지.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런데 서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한서그룹 본관 40층 회장실에서 박여정과 한도연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연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 네, 할머니. 형수님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슬슬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년을 이 집에서 몰아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내가 잘 처리해라. 두 사람의 음성이 깊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서진을 향한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는 딸 한예린이 학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아빠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요즘 아빠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예린의 말에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조차 느낄 정도로 지훈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뜻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서진이 현관으로 가니 한도연이 서 있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도현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예린에게 말했다. 예린아, 삼촌이 왔네. 어서 와서 인사해. 안녕하세요, 삼촌. 우리 예린이 많이 컸네. 그런데 공부하느라 바쁘지. 삼촌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올 테니까 잠깐 나가서 기다려줄래? 예린이 기뻐하며 나간 후 도현의 표정이 급변했다. 형수님, 이걸 보세요. 도현이 꺼낸 것은 두툼한 봉투였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충격적인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훈이 젊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아이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걷는 사진, 그리고 이건 뭐예요? 서진의 손에 들린 것은 출생신고서 사본이었다. 아버지란에는 한지훈, 어머니란에는 임소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여자 이름이 임소영이에요. 연극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 한민준. 올해 20살이에요.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20살이라니. 그럼 지훈이 자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형수님, 괜찮으세요? 이게 언제부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형이 대학 시절부터 만났던 것 같아요. 임소영이라는 여자가 임신했을 때 형이 도망쳤는데 몇 년 전부터 다시 연락하기 시작한 거죠. 서진은 사진 속 아이를 유심히 들여다봤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혹시 이 아이 생년월일이 언제예요? 2005년 3월 15일이요. 왜 그러세요? 서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2005년 3월 15일. 바로 자신이 입양 보낸 아이의 생년월일과 같았다. 형수님. 도현이 서진을 붙잡았다. 하지만 서진은 도현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있었다. 물 좀 주세요. 네, 잠시만요. 도현이 부엌으로 간 사이 서진은 다시 사진들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지훈보다는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더 비슷해 보였다. 여기 물이요. 도현이 물을 건네며 말했다. 형수님, 사실 제가 이걸 가져온 건 단순히 형의 불륜을 폭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해서요? 할머니. 아니, 어머니께서 형수님을 너무 힘들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만 이 집을 나가시는 게 어때요? 서진은 도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도현 씨, 혹시. 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도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 정말 지훈 씨 아이가 맞나요? 당연하죠. 출생신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출생신고서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대기업에서는. 도현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형수님은 정말 예상보다 똑똑하시네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형수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눈 감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돌아온 것이었다. 서진아, 나왔어. 도현이 재빨리 사진들을 봉투에 넣어 서진에게 건넸다. 형수님, 이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훈이 거실로 들어왔다. 뭐?
도연아, 언제 왔어? 형, 잠깐 들렀어요. 형수님께 안부 인사도 드리고. 그래, 고맙네. 그런데 오늘 일찍 들어온 것 같은데 회의가 취소되어서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도현이 나간 후 지훈이 서진에게 다가왔다. 자기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일찍 쉬어. 나도 오늘은 집에서 저녁 먹을게. 평소 같았으면 반가웠을 말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연기처럼 느껴졌다. 서진은 봉투를 꼭 쥔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서진은 다시 사진들을 들여다봤다. 특히 아이의 얼굴을. 그리고 확신했다. 이 아이는 지훈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면 왜 지훈의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도현은 왜 이런 증거를 자신에게 가져다 준 걸까? 서진의 머릿속에 더 큰 의문이 꽁꽁 얼어붙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한석그룹 본관으로 향했다. 어젯밤 잠 한숨 못 잔 채로 내린 결론이 있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한석그룹 본관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 앞에 서자 서진의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다. 20년 만에 찾을지도 모를 친아들을 위해서라도. 어머니, 급하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웬일이냐? 앉아라. 박여정은 차를 마시며 서진을 훑어봤다. 15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시선은 늘 차갑기만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서진을 품정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지훈 오빠가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박여정의 찻잔이 덜컥 소리를 냈다. 하지만 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박여정의 표정에 진짜 놀라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을.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냐? 도현 씨가 증거까지 가져왔어요. 사진도 있고 출생신고서도. 도현이가. 박여정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놀람이라기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웠다. 뭔가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졌다는 듯한.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제가 궁금한 건 그 아이 이름이 한민준이라고 하던데요. 박여정이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20년 전 제가 입양 보낸 아이의 이름도 민준이었어요. 그리고 생년월일도 똑같고요. 박여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너, 뭘 알고 있는 거냐? 어머니께서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으시죠? 도대체 왜 제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키우게 하셨어요? 박여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치 가면을 벗는 것처럼 표정을 바꿨다. 그래, 알았다. 이제 말해줘야겠구나. 서진의 심장이 요동쳤다. 20년 전 내가 입양 보낸 그 아이. 우리가 데려왔다. 네. 입양기관에 거액을 기부하고 그 아이를 우리 쪽 사람이 입양하도록 했지. 그리고 지훈이가 대학 때 만났던 그 임소영이라는 연에게 맡겨서 키우게 했고.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상상도 못한 진실이었다. 왜? 대체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박여정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그 뒷모습에서 20년간 숨겨온 분노가 느껴졌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게 못마땅했으니까.
과거가 더러운 년이 한서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치욕스러웠어. 그래서 제 아이를 이용해서. 그래. 언젠가는 내 과거를 이용해서 너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야. 완벽한 계획이었지. 서진의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럼 지훈 오빠는 뭘 알고 있어요? 지훈이는 바보야. 그저 자기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3년 전까지는 그 아이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고. 그럼 제 아이가 20년 동안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불렀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박여정이 돌아서서 서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승리의 쾌감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잘못 없다고. 내가 낳은 아이라는 게 잘못이야.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 도연 씨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당연하지. 도연이가 중간에서 다 처리했는걸. 임소영이한테 돈도 대주고 아이 뒷바라지도. 그럼 도연 씨가 제게 증거를 가져다 준 것도. 뭐라고? 박여정의 표정이 급변했다. 도연 씨가 저한테 지훈 오빠 불륜 증거를 줬어요. 사진이랑 출생신고서까지. 그럴 리가 없는데. 박여정이 급히 인터폰을 눌렀다.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도현이 당장 올라오라고 해. 몇 분 후 도현이 회장실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굳은 표정이었다. 부르셨습니까, 할머니? 너 서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무슨 말씀이세요? 박여정이 소리를 질렀다. 지훈이 불륜 증거를 왜 서진이한테 줬냐고. 도현이 서진을 바라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들키고 말았네요. 도현아, 너 뭘 꾸미는 거야? 할머니,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형수님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것도, 그 아이를 정치적 도구로 쓰는 것도. 박여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사실은 저는 형수님 편이었어요. 할머니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형수님께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배신자 같은 놈아. 배신자라고요? 할머니야말로 20년 동안 한 가족을 농락한 거 아니에요? 서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도현 씨, 정말 제 편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도현이 서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보였다. 죄송해요, 형수님. 사실은 저도 할머니가 무서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고요. 그럼 지금은 왜? 형수님이 진실을 알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도현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저도 형수님을 좋아했거든요. 15년 동안 지켜보면서. 서진은 당황했다. 도현의 고백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도현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박여정이 소리를 질렀지만 도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형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저 할머니의 계획에 휘말린 피해자일 뿐이라고요. 이 자식이 정말. 박여정이 일어서려 했지만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그 아이, 민준이를 데려오겠어요. 뭐라고? 제 아이니까요. 20년 만에 찾았으니까 이제 제가 키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법적으론 그년의 아들이야. 그럼 법정에서 만나죠. DNA 검사하면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박여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DNA 검사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만 가져올 것이었다. 너 정말 이 집안을 박살내려는 거냐? 박살낸 건 어머니세요. 20년 전부터. 서진은 일어서서 도현을 바라봤다. 도현 씨,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 아이를 찾는 일을. 당연하죠, 형수님. 박여정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진아, 생각을 잘해라. 내가 이 집을 나가면 예린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서진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딸 예린이가 걱정되었다. 예린이도 저와 함께 가요. 그게 쉽다고 생각하냐? 지훈이가 그냥 두겠냐? 그건 지훈 오빠와 직접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뭘로 살 거냐? 이 집을 나가면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서진이 돌아서서 박여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20년 동안 저를 죽도록 괴롭혔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너 같은 년이 무슨 권리? 어머니. 서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제 아이를 정치적 도구로 쓰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제 딸까지 볼모로 잡으시려고 해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박여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서진과 도연이 회장실을 나서자 박여정은 혼자 남아 분노에 떨었다.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 아이를 없애버릴 걸 그랬어. 복도를 걸으며 도현이 말했다. 형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고마워요, 도현 씨. 그런데, 네. 정말 저를 좋아하신 거예요? 도현이 잠시 멈춰섰다. 15년 동안 할머니 눈치 보느라 말 못했지만 형수님이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좋아했어요. 서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음모, 그리고 시동생의 고백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다. 도현 씨, 일단 민준이부터 만나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약속 잡아드릴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20년 만에 친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록 그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할지라도. 서진은 당황했다. 도현의 고백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도현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박여정이 소리를 질렀지만 도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형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저 할머니의 계획에 휘말린 피해자일 뿐이라고요. 이 자식이 정말. 박여정이 일어서려 했지만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그 아이, 민준이를 데려오겠어요. 뭐라고? 제 아이니까요. 20년 만에 찾았으니까 이제 제가 키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법적으론 그년의 아들이야. 그럼 법정에서 만나죠. DNA 검사하면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박여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DNA 검사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만 가져올 것이었다. 너 정말 이 집안을 박살내려는 거냐? 박살낸 건 어머니세요. 20년 전부터. 서진은 일어서서 도현을 바라봤다. 도현 씨,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 아이를 찾는 일을.
당연하죠, 형수님. 박여정이 마지막으로 협박했다. 서진아, 생각을 잘해라. 내가 이 집을 나가면 예린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서진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딸 예린이가 걱정되었다. 예린이도 저와 함께 가요. 그게 쉽다고 생각하냐? 지훈이가 그냥 두겠냐? 그건 지훈 오빠와 직접 이야기해 볼게요. 서진과 도연이 회장실을 나서자 박여정은 혼자 남아 분노에 떨었다.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 아이를 없애버릴 걸 그랬어. 그날 저녁 서진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예린이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으니 오늘 밤이야말로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였다. 15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파헤칠 마지막 기회였다. 거실에 앉아 지훈을 기다리며 서진은 도현이 준 봉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지훈보다 자신을 더 많이 닮았다. 특히 눈매와 입꼬리의 모습이 어릴 적 자신과 너무나 닮았다. 정말 내 아이가 맞구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훈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늦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자기야, 아직 안 잤네. 오늘 좀 늦었지?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피곤한데 내일 하면 안 될까? 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것 좀 보세요. 지훈이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였다. 이걸 어디서? 도연 씨가 가져다 줬어요. 도연이가? 왜? 지훈의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오빠, 이 아이. 한민준이라고 하던데 정말 오빠 아들이에요? 서진아, 이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15년 동안 당신의 아내였으니까. 지훈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 내 아들이야. 언제부터셨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요. 대학교 때부터. 소영이랑, 임소영이라는 여자랑 사귀었었어. 그런데 임신을 했고 난 겁이 나서 도망쳤었지. 서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럼 저와 결혼할 때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정말 몰랐어. 민준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3년 전이야. 소영이가 갑자기 연락해와서. 3년 전이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럼 그때부터 만나고 계셨던 거네요. 저 몰래.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서진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하다고요? 3년 동안 거짓말하면서요? 저한테 늦게 들어온다고 핑계 대면서. 그 여자랑 아이를 만나러 갔던 거예요? 서진아. 그래서 요즘 들어 더 바빠진 거였군요. 새로 생긴 가족이 있으니까.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오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 서진이 출생신고서를 가리켰다. 그 아이 생년월일이 2005년 3월 15일이라면서요? 응. 저도 20년 전 그날 아이를 낳았어요. 똑같은 날에.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듯 했다. 뭔 소리야? 제가 20년 전에 입양 보낸 아이와 민준이의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얼굴도 오빠보다는 저를 닮은 것 같고. 지훈이 벌떡 일어났다. 서진아,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확신해요. 그 아이가 제 친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소영이가 낳은 아이라고. 정말요? 그럼 DNA 검사해봐요. 서진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왜요? 진짜 오빠 아들이라면 DNA 검사도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지훈은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고백했다. 사실은 나도 의심했어. 네. 민준이가 나를 전혀 안 닮았거든. 그래서 은근히 이상했어. 소영이한테 물어봐도 당신 아들이 맞다고만 하고.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다. 그도 진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오빠, 혹시 어머니께서 뭔가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민준이에 대해서. 어머니.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소영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아이 키우는 비용 때문에. 그게 언제부터요? 민준이가 태어날 때부터라고 하셨어. 그때는 내가 어려서 책임을 못 졌으니까 대신 도와주신다고. 서진의 추측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박여정이 처음부터 모든 걸 조작했던 것이다. 오빠, 우리 완전히 속았어요. 뭐? 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20년 동안 속인 거예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소영이는 뭐야? 그냥 어머니에게 고용된 거겠죠. 제 아이를 키우라고. 말도 안 돼. 지훈이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실 리가 없어. 오빠, 오늘 어머니께 직접 물어봤어요. 다 인정하셨어요. 뭐라고? 20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고요.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지우는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다. 그런 일이. 어머니는 제가 과거가 더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괴롭히려고 했던 거예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정말 몰랐어, 서진아. 몰랐다고요? 3년 전부터 그 여자와 만나면서 한 번도 의심 안 해보셨어요? 의심은 했지만 설마 어머니가 그런 일을. 설마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제 친아들이 20년 동안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불렀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예린이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엄마, 아빠, 왜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서진과 지우는 당황했다. 예린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였다. 아니야, 예린아. 그냥 어른 이야기였어. 엄마가 울고 있잖아요. 서진은 그제야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괜찮아, 예린아. 방에 가서 쉬어. 엄마, 아빠랑 이혼할 거예요? 예린의 질문에 서진과 지우는 동시에 놀랐다. 뭐라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부모님이 큰 소리로 싸우면 이혼한다고. 서진은 딸을 끌어안았다. 예린아, 엄마가 너를 두고 어디 가겠니?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다. 이 집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친아들 민준이를 찾아와야 했다. 예린이 방으로 들어간 후 지훈이 서진에게 다가왔다. 서진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요? 20년 동안 속은 걸 어떻게 되돌려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요?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오빠에게 가족이 뭐예요? 저 몰래 다른 여자와 아이 만나면서요? 서진아, 이제 그만해요. 저는 내일부터 민준이를 찾을 거예요. 제 진짜 아들을. 그날 밤 서진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현 씨, 내일 임소영 씨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형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충격이 클 텐데. 괜찮아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만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약속 잡아드릴게요. 고마워요, 도현 씨. 정말 고마워요. 형수님, 제가 늘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혼자 감당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20년 만에 친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었다. 침실로 들어가니 지훈이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오빠. 서진이 지훈을 바라봤다. 이제 늦었어요. 너무 많은 거짓말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내일 민준이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할 거예요.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15년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도현과 함께 강남의 한 카페에서 임소영을 만났다. 30대 후반의 임소영은 생각보다 수수한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네. 임소영이라고 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이 이야기부터 하죠. 임소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제 친아들이죠. 그럴 리가. DNA 검사하면 다 밝혀질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임소영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요. 박여정 회장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제가 한지훈 씨와 사귀고 있을 때였어요. 서진의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제 아이를 맡아서 키우기로 한 거예요? 네. 거액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잘 키우면 나중에 한서그룹 후계자로 만들어주겠다고도. 후계자라고요? 도현이 끼어들었다. 할머니의 계획이었어요. 형수님을 쫓아낸 후에 민준이를 정식으로 한 가족의 아들로 입적시키려고 했던 거죠. 서진은 박여정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민준이는 뭘 알고 있나요? 임소영이 눈물을 훔쳤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 아빠가 한지훈 씨인 줄 알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제가 친엄마인 줄 알고 있으니까.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 동안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란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소영 씨, 민준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갑자기 만나면 아이가 놀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도현이 제안했다. 일단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가족 모임 같은 걸로. 가족 모임이요? 네. 한지훈 씨도 있고 민준이도 있고 형수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진실을 알려야 해요. 형수님, 민준이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가 친엄마라고. 임소영이 깜짝 놀랐다. 안 돼요. 그럼 민준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충격받겠죠. 하지만 거짓말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성이 들어왔다. 키가 크고 서진의 어릴 적 모습과 똑 닮은 청년이었다. 엄마, 여기 있었네요. 민준이었다. 서진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민준아, 이쪽은. 임소영이 소개하려 했지만 민준이 먼저 서진을 바라봤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서진도 민준을 바라봤다. 20년 만에 보는 친아들이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아, 아빠 부인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민준의 인사에 서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아빠 부인이라니.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다니. 민준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임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사실은 서진 씨가. 소영 씨, 제가 직접 말할게요. 서진이 일어나서 민준 앞에 섰다. 민준아,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 네. 나는 너의 친엄마야.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뭔 소리예요? 20년 전 내가 너를 낳았어. 하지만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입양을 보냈고 그때 소영 씨가 너를 키우게 된 거야.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엄마는 소영 씨라고요. 민준아, 거짓말이에요. 제 엄마는 임소영이에요. 민준이 일어서서 나가려 했지만 서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아, DNA 검사를 해보자. 그럼 진실을 알 수 있어. 놓으세요. 저는 당신을 모르겠어요. 민준이 서진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형수님. 도현이 서진을 일으켰다.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형수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세요. 아니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서진이 임소영을 바라봤다. 소영 씨, 민준이한테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가 친엄마라고. 하지만 박여정 회장의 돈은 이제 받지 마세요. 제가 민준이를 키울게요. 서진 씨.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죠. 친권자 확인 소송을 낼 테니까. 서진의 단호한 말에 임소영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엄마 뭐해요? 예린이 놀라며 물었다. 예린아, 엄마가 잠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왜요? 아빠 때문이에요? 서진은 딸을 끌어안았다. 예린아, 엄마한테 오빠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니? 네. 갑자기 왜요? 20년 전에 헤어진 오빠가 있어. 이제 그 오빠를 찾았어. 정말요? 그럼 저한테 삼촌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오빠를 데려오려면 엄마가 여기서 나가야 해.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예린아. 엄마 혼자 두면 안 돼요. 예린의 말에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딸마저 잃을까봐 두려웠는데 예린이가 함께하겠다고 하니 힘이 났다.
그때 지훈이 들어왔다. 서진아, 뭐 하는 거야? 짐 싸는 거예요. 예린이랑 함께 나갈 거예요. 미쳤어? 예린이까지. 네. 민준이도 데려올 거고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진아, 다시 생각해봐. 어머니랑 이야기해보면. 어머니요? 20년 동안 저를 속인 그분과 무슨 이야기를 해요? 서진아, 지훈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저를 속였잖아요. 서진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예린아, 가자. 엄마. 지훈이 서진의 팔을 붙잡았지만 서진은 뿌리쳤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 집의 인형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서진과 예린이 집을 나서는 순간 도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도현 씨. 형수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진은 한서가의 저택을 뒤돌아봤다. 15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감옥 같기만 했다. 예린아, 우리 새로운 집에서 오빠랑 함께 살자. 네, 엄마. 서진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과 함께할 진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6개월 후 DNA 검사 결과 민준이 서진의 친아들임이 확인되었다. 민준이도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서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박여정과 한지우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법원은 서진의 친권을 인정했다. 이제 서진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딸 예린과 아들 민준. 그리고 곁에서 든든하게 도와주는 도현이 있었다. 비록 늦었지만 진짜 가족을 되찾은 서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